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 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진순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버스 운영팀장 최희진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건강면 차량등록팀장 윤혜자입니다. 공도 차량등록팀장 최호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55억 6,071만 6천원보다 141억 7,457만 3천원이 증액된 497억 3,5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41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 6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3쪽 운수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벤치마킹 여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4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성금 5억 9천 769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6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8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로 7억 3,60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0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1,700만 4천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2쪽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사업 지원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4쪽입니다. 광역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비 14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6쪽입니다.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 사업비 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8쪽입니다.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14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0쪽입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비 성립전 예산으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2쪽입니다. 5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4쪽입니다. 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비 성립전 예산으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6쪽입니다. 2021년 일반 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출연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8쪽입니다. 무상교통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으로 해여 7억 8,0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0쪽입니다. 안성맞춤 공영마을버스 지원사업비 46억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2쪽입니다.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비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4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정기사용료 및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사업비 7억 5,50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6쪽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통학차량 정차 구간 및 차선분리대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8쪽입니다.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정사업입니다. 부족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0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일중면 하봉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2쪽 건강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4쪽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입니다. 신형 차량 번호판 절단기 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6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 보수입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면 표시 정비를 위하여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0쪽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노인보호시설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2쪽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4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6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출장 감소로 여비 7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대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따른 반환금 1억 6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278쪽에 보면은 아양동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예산이 지금 잡힌 거죠? 예산이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보상이 이제 시작돼서 예산은 잡혀서 정상적으로 이제 보상만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대체 어디 쪽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그 아양동 그 1차 아파트, 네. 아양동 그 아파트 가면 사고 그 한경도 앞에서 포장마차 그 자리입니까? 예, 한경도 앞에서 지금 포장마차하고 뭐 열차 가게 있는데 예, 그 자리. 자리입니다. 예.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입니까? 그래서 부지는 제가 이제 국유지라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거기 지금 저 포장마 저기 상가하시는 분들 그분에 대한 보상만 남았습니다. 보상 이후에는 전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면 네,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288페이지부터 해서 29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노인 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 위주로 되어 있는 지금 개선 사업들이 뭐 교통 약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안성시 전체에 대한 걸 수요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각 동별로 면별로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시민분들이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거에서 해주시는 건지 그 네. 부분을 좀 답변 지금 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린이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민들이 건의를 하시고 또 읍면동에서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선순위가 거의 저희가 이제 건의하면
그 교통약자 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그 사업을 시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저희가 먼저 선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러면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올려주면 하는 형식인가요? 아니 저희가 일단 선두적으로 합니다. 이게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두적으로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선두적으로 해갖고 저희가 아마 다른 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제 안전도가 높게 돼 있고요. 또 노인 보호구역도 어차피 저희가 이제 지정이 되면 저희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바로 책정해서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아무튼 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저희 시에서 우선 체크하고 먼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 페이지 284페이지인데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신형 차량 번호판 절단기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지금 네.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컨테이너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공도 차량 등록 팀장 최우수입니다. 컨테이너는 절단기를 새로 구입을 하면서 그 절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그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그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서 그 위에 절단기를 놓고 절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절단기를 구입해서 하는 이유가 번호판 파쇄 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인데 이 컨테이너 안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안전한 건가요? 절단기라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했는데 외부에서 그 번호판을 절단하러 들어갈 때 노출이 돼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신형 그 번호판 절단기는 외부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바로 절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럼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기 272페이지의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버스 정류소가 굉장히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네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추운 거 더운 거에서도 일단은 이용객들이 사용을 하기가 편리해지셨고, 그러니까 노후화돼 있는 거를 지금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사용자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이제 안성에 이제 바우더기 축제 이렇게 해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 버스 정보 안내에 대한 단말기에 이제 부실한 것도 있고 정보가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최우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라고 하면 이게 그 손실보상금 관련돼서요. 이게 그 직행버스예요? 직행버스면 뭐 어디 서울 가는 거 손실보상이 난 건가요? 지금 저 직행 좌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원, 성남, 동탄을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이익이 나면 저희가 이제 그 손실 보상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면 저희가 이제 그 백성운수 마냥 그 이제 그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 손실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노선이 늘었어요? 아니면 노선이 노선이 지금 늘었죠. 노선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 횟수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서울 그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네.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갈 때 출퇴근 시간에는 네. 이게 너무 차를 탈 수가 없대요. 공도나 네. 이 풍림 아파트 공도 네, 이쪽에는 차를 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배차가 충분히 지금 늘어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이제 배차는 계속 정차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도 부분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안성부터 이게 타고 이제 승객이 타니까 공도에서 이제 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서울 강남을 제가 이제 직행 좌석으로 가시면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안성에서 출발하는 버스 노선도 있고 실제 이제 공도에서 그냥 공도에서 바로 서울로 출발하는 그런 이제 버스도 저희가 이제 선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지원 근거는 이제 보상해주는 지원 근거는 좀 확실한 거죠? 네, 요격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습니다.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 택시 장기 그 근속자, 용자 출연 이런 거 출연할 때 혹시 네. 저 의회에다가 먼저 사전 동의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도 저희가 이제 법령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자 부분을 이제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걸 원래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의회에다가 출연할 때.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네. 일반 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출연금은 경기도 택시 운송사업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법과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무상교통지원금 해서 지금 2억 4,800 잡혀 있는 거는 이게 뭐 인원수나 이런 건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65세 네. 어르신들을 다 전원 상대로 해서 그 한 달에 11회 정도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출 근거나 좀 네, 이런 건 그거는 좀 제가 한번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곧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 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